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게이머라면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고 멋진 e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마치 공원과 같은 열린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LCK를 위한 전용 경기장과 플레이어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된 롤파크. LCK 아레나는 고대 로마의 검투사 경기장을 모티브로 만든 원형 경기장입니다. 경기 무대와 객석 간 거리가 가깝고 경기장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더 큰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최고의 영상과 음향 시스템이 명승부에 박진감을 더해주고 관객들은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카페 빌지워터는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에 등장하는 빌지워터 테마의 카페이며 누구나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쉴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당신의 끓어오르는 게임 본능을 채워줄 라이엇 PC방. 리그 오브 레전드뿐 아니라 다양한 PC 게임을 언제든 즐길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LCK 방송을 위한 최신 시설과 프로 선수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공간, 그리고 팬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공간이 이곳 롤파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맘껏 웃으시고 맘껏 환호하고 맘껏 즐기세요. 이곳은 수많은 눈물과 감동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게이머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 우리의 e스포츠를 더욱 발전시키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당신의 롤파크입니다. (2018)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이제 롤파크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2018 월드 챔피언십 플레인 스테이지 2일차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준비된 3개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이올부즈가 인피니티 e스포츠를 잡아내면서 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그 전문가들의 예상을 좀 날려버리는 세 번째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경기 흐름을 쭉 보면은 이디지야 엄청나게 강팀인 거야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그렇죠. 다른 쪽에서 슬슬 변수들이 좀 나오고 있죠. 슈퍼매시브의 엄청난 경기력이라든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이올부즈도 이런 악재 속에서 좋은 경기력이 나온 거거든요. 계속해서 한번 지켜봐야죠. 그렇습니다. 그 장면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디소프의 안정감에 더해서 인피니티가 초반의 그림들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네, 그만큼 솔리드 스네이크 선수가 뭔가 좀 해보고 싶어하는,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알리스타의 위치 파악도 제대로 안 됐었고요. 꾸준히 좀 실점이 나왔었죠. 그래서 돌아보면 딜러진 트리플을 중심으로 활약도 엄청나긴 했지만 컵케이크 만들어낸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때부터 아까 한타도 그렇고 지금은 날아가긴 했지만 진짜 판을 잘 깔아줬죠. 날아가면 스킬 뺐죠 뭐. 그렇죠. 네. 이것도 옆구리 왔다 갔다 하면서 코토파코 딜로스 계속 유도하고요. 라이즈가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그래서 뒤쪽으로 빠졌고 나머지 2명의 선수를 뒤쪽으로 넘겨버리는 알리스타와 오른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는 완전히 승리를 잡았다고 판단해서 다이올부지 적극적인 앞쪽에 순간이동, 그리고 솔리드 스테이크까지 여기 스네이크까지 여기서 그대로 마감을 쪘습니다. 코토파코 선수의 라이즈도 사실 자국 내에서 나왔을 때 라인전 그리고 사이드 운영, 한타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다른 지역의 또 상위권 팀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실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렇죠. 빨리 보완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한타가 중요해지는 아지르 트리스타나 같은 챔프가 힘을 받는 한 25분처럼 중반 기점으로 해서 아예 게임이 답도 없이 기울어져 버렸죠. 그래프를 봐도.
사실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이 없을 만큼 넓은 폭을 자랑하는 선수들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몇 개의 경기에 약간 허망한 경기 결과를 봤었을 때는 그 옷을 놓지 못하는 선수들도 좀 있군요. 그러니까 결국에 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런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수들 대부분의 픽들 다 할 줄 알고 대부분의 운영들 공부를 그렇게 하는데 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수준이 올라갔을 때 이런 높은 이제 월드 챔피언십 최고의 선수들이 붙는 무대에서는 마치 우리가 그냥 물어봤을 때도 어떤 챔피언 잘해. 고인규에서도 그냥 제가 물어봐도 한 10개 이상은 나올 거예요. 아니요, 탈리아예요. 예. 근데 10개 이상 나오는데 목숨 걸고 할 거 몇 개야? 그럼 한 개 나오는 거잖아요. 한 개, 탈리아. 한 개. 네. 근데 한 개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3-4개는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이 팀들은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그렇죠. 어센션 게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동남아 지역 베트남이 독립리그로 승격되고 나서 이제는 어시전 게이밍이 다 해먹고 있습니다. 동남아를 아예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 경기력을 이번 플레이인에서 보여줘야 되겠죠. 슈퍼매시브 e스포츠도 아주 좋았죠. 맞습니다. 진짜 저력 있는 모습 아주 완벽하게 보여줬고요. 이번 경기도 진짜 볼만한 경기가 좀 되겠죠. 지금 전반적으로 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그리고 실제 경기력도 엄청 막 뛰어난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네네. 진짜 좀 화끈하고 혹은 멋진 집중력 있는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경기의 주인공을 지금부터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환영해 주시죠. 동남아시아 통합리그 우승팀 어센션 게이밍 그리고 터키 우승팀 슈퍼 매시브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어센션 게이밍 동남아 지역에서 최상위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렇죠. 그 팀을 기대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리그 오브 레전드 오랫동안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한 얼굴들이 보일 거예요. 뭐 로키 선수, 뭐 지포 선수 이런 선수들 포함해서 그리고 또 로스터의 변화, 어떤 재밌는 시도가 또 있었거든요. 이번 시즌 돌아봤을 때. 그렇죠. 예, 기존의 원딜러 로이드 선수가 정글 쪽으로 가면서 새로운 원딜러 닉사를 영입했었는데 그게 또 아주 효과적으로 적용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표인 선수가 새로 정글러로 영입됐을 때 얼마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 로이드가 아주 훌륭하게 원딜에 잘 메워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지금 슈퍼매시브가 정말 강한 힘을 오늘 첫 경기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풀릴지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세전 게이밍도 처음에 아무래도 자국 내에서는 원탑 소리를 듣기 때문에 라인전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좀 뛰어난 기량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처음 라인전은 약간 좀 미숙하다기보다는 후반을 좀 지향하는 그런 슈퍼매시브를 상대로 처음부터 치고 나가는 경기력을 좀 보여줘야 아무래도 좀 전망이 밝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강점도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슈퍼매시브가 이제 바텀 중심으로 이제 중후반을 끌고 가는 팀이라고 그냥 이제 극단적으로 좀 요약을 한다면 네. 반대로 이제 어세션 게이밍의 경우는 상체 쪽에서 특히 탑미드 쪽에 힘이 굉장히 좋은 팀이거든요. 바텀은 오히려 좀 받쳐주는 경향이 더 있어요. 그런 만큼 이 상체와 하체가 부딪혔을 때 과연 뚫어낼 수 있을 것이냐 혹은 버텨내고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을 한번 지켜봐야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영입된 그 닉사라 선수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원딜이라는 평가가 있지 뭐 폭발적인 원딜이다 이런 얘기도 잘 안 하더라고요.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네. 말 그대로. 네네. 그만큼 탑탑에 비해서. 경력도 긴 선수예요. 5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뭐 4년을 러시아에서 어떤 보낸 만큼 아무래도 용병이잖아요. 그에 걸맞는 경기력도 좀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러시아의 원딜이었죠. 발렌드 지마코프 선수. 자, 어센션 게이밍과 슈퍼매시브에 이어지는 경기입니다. 역시 또 우르고 뭐 아트록스 아칼리에 대한 생각은 다들 비슷한 것 같고요. 이게 뭔가 좀 합쳐지는 느낌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딱 G4 선수를 아예 집중 저격하네요. 이 선수도 뭐 라이즈, 르블랑, 이렐리아 잡았을 때 경기력이 상당한 선수거든요. 맞습니다. 상대 G4로 만들어버리기 유명한 선수예요. 굉장하군요. 네. 그걸 입 밖으로 꺼낼 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누타폭 맨카시칸 선수인데요. 사실 국제대회 때마다 여러 번 써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주 봤던 선수라서 힘이 굉장히 좋고 네. 캐리력도 뛰어나고요. 압박감이 좋다. 네. 네. 자, 이제 긴장을 가다듬으면서 첫 번째 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센션 게이밍. 또 닉사르 선수도 최근에 뭐 카이사라든지 이런 챔피언들 선호하지 않고 뭐 미스포춘이나 뭐 다양한 챔피언들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나올지 좀 궁금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이드 선수가 원래는 트런드를 아주 적극적으로 잘 기용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트런드 세주안이 이런 픽을 현재 메타에서 쓰기가 분명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식의 뭐 크라가스 어쨌든 수합도 가능하고 뭐 여전히 정글로 쓰기에도 아주 좋은 픽을 먼저 가져간 거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페블러스 지역에 픽이 하나씩 얹혀지고 있습니다. 사이온으로 갑니다.
오늘 갱맘 컨디션이 상당히 좀 좋아 보였죠? 눈꽃과 더불어서 호흡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공격적인 것들도 많이 잘라놨겠다. 그리고 레드 진영이니까 계속해서 그런 제라스 같은 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리아나든 제라스든. 네. 괜히 입 밖으로 꺼내면 안 쓸 것 같아가지고 계속 아끼고 있어요. 한번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전 또 올라프 같은 거 보면 오리아나 같이 공 달아주는 것도 같이 그려지거든요. 구도에 따라서. 아예 두 번째 뱀페이지에서 르블랑까지 잘라버리고 말씀해주신 그런 챔피언 가져가도 괜찮죠. 그렇죠. 그런 픽들을 또 상대하는 입장에서 배나기는 뭔가 기분 나쁘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꺾이는 느낌이니까요. 원딜 출신답게 캐리력 있는 정글로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죠. 뭐 저희 중계진도 이제 몇 번 언급했던 건데 최근 정글 트렌드가 좀 바뀌면서 캐리력 있는 본인이 좀 독자적으로 진짜 RPG 하면서 혹은 폭발적인 모습 보이기에 가장 적절한 챔프가 그레이브즈 정글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비즈 정글이 일단 KD가 굉장히 높게 각각 지역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승리하고 묘하게 연결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치는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라가스의 위치도 좀 더 보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어시전 게이밍의 탑 서폿이 그라가스를 최근 들어 사용한 데이터는 없거든요. 그래서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카이사 그라가스가 조합 밸런스가 잘 맞는 듀오라고는 볼 수 없어요. 특히 난이도도 꽤 있는 편이라서 소위 진짜 그 메이저 지역의 최고의 선수들이 저렇게 그라가스 서폿을 좀 쓸 때는 많아도 네. 웬만하면 효과를 완벽히 발휘하기가 어렵죠. 네. 신흥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 태국의 이 선수들이 과연 그 장면을 만들 네. 수 있을지. 일단 탑 그라가스라고 가정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알리스타를 밴을 냈고요. 이어서 조이벤입니다. 말씀하신 뒤에서 쏘는 듯한 그 느낌에 대한 경계를 좀 하네요. 어센션. 조이는 또 배날만 하죠. 그러니까 뭐 그 오리아나 제라스 배나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니까 훨씬 더 대세에 가까운 픽이잖아요. 한 칸 남았는데 한번 볼까요? 어센션. 그리고 잔나도 약간 노골 쪽으로 이제 어센션 게이밍이 이제 거리 벌리면서 좀 원거리 쪽에서 쏘는 조합하는 거를 좀 우려한 것 같네요. 그리고 라인전이 약한 픽도 아니고요. 네. 패치 트렌드를 봤을 때 충분히 그러니까 변수 픽이 될 수는 있거든요. 저게 주류 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바로 스맨입니다. 제이낫이 또 핵심이죠. 그렇죠. 엄청 좋았죠. 네. 이러면 또 자연스레 루시안! 루시안 브라움 정도면 뭐 라인전 상대가 만약 카이사 그라가스라고 한다면 숨도 못 쉬거든요. 그럼 카이사를 좀 뒷받침해줄 수 있을 만한 또 센 챔피언을 서포 쪽에서 가져갈 것인지도 좀 기대가 되고요. 일단 롤파크가 술렁댔습니다. 우시안 나오는 순간. 여전히 뭐 우리나라 어떤 이러면 서포트 그라가스가 유력한데 그렇죠. 그러면 라인전 꽤나 어렵거든요. 그리고 상대 미드픽이 어쨌든 안 나왔는데 네. 먼저 보여줘야 돼요. 지포 선수의 캐리력이 드러나는 픽이 나올지. 지금 조합 밸런스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CC 쪽도 보완이 되면은 좋아 보이는데 네. 그냥 상대방이 뭐 오리아나나 제라스 또 이런 식으로 해봐라. 버티는 픽 했을 때 아예 그냥 내가 찍어 눌러버리겠다 이런 의도네요. 지포. 갱맘을 상대하는 선수들은 보통 다 비슷해요. 네. 근데 갱맘의 이 어떤 치권 같은 움직임에 네. 외유 내강 플레이에 다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맘의 리산드라 또 LCK 때도 정말 유명했었죠. 판 깔아주고. 그리고 이런 픽들도 결국에 제이낫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픽들이에요. 그렇죠. 판을 깔아주면 제이낫이 어차피 다 때려 잡아줄 거야. 이미 했고요. 아니면 기발 카사딘! 가네요. 갱맘. 솔렉에서 그렇게 사기다 그렇죠. 약속의 16레벨 오면 절대 안 진다 이런 말들이 이미 닳도록 했어. 수많은 유저들이 있는데 그 유저들의 어떤 그 수건을 좀 달래줄 바라는 진짜 말이 안 나오는데 그 정도로 엄청난 파격적인 선택입니다. 갱맘. 그래서 누가 먼저 쓸지 궁금했잖아요. 이거 뭐 사기긴 사기인데 그래봤자 카사딘 뭐 아무것도 못하고 말리면 16레벨 약속의 16레벨 그거 맨날 약속하고 요즘 누가 그렇게 16레벨 그렇게 멀리 바라보고 약속 하겠냐. 다 어겨요 요즘에. 네. 지키지도 않아요. 근데 보면은 상대도 그레이브즈 했겠다. 그리고 미드 르블랑 나왔겠다. 이러면 카사딘 입장에서 어쨌든 버티면서 그리고 버티는 거는 슈퍼매시브 최대 강점이니까. 거기에 네. 갱맘이니까 이게 사실 나를 위한 사기였다. 내가 사기 당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약간 사기 그 주체가 약간 달라지고는 있었는데 원래 네. 김만 선수가 어딜 가든 뭔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를 주저하지 않는 선수예요. 그렇죠. LCK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선수가 굉장히 창의력 좋기로 유명했고 수학 능력도 아주 뛰어나고요. 수학 능력이요. 네. 실제로 미드라이너들은 딜 계산이나 이런 어떤 견적 계산에 있어서 그게 꽤 중요합니다. 느낌으로 하는 건 아닌가요? 예, 보통 계산을 철저히 합니다. 갱만 선수 뭐 문제 내면 데미지 몇 탁탁 바로 나와요. 자, 그만큼 아주 정확한 두뇌. 네. 아, 물론 정확한지는 정확히 뭐 팩트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그냥 한 거군요. 예.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나온다는 근데 거죠. 감각적인 수학적인 느낌이 있다. 그렇죠. 이런 정도. 일단 뭐 양 팀의 전반적인 경기 우리가 슈퍼매시브는 봤는데 어센션은 아직까지는 좀 여전히 물음표가 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르블랑을 가져갔으면 처음에 최대한 주도권 내어주지 않는 선에서 좀 갱맘을 한 번쯤은 말려주기는 해야 돼요. 그래야 어센션 게임하기가 조금 더 편해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지. G4 피지컬도 뛰어나고 자국 내에서 그런 경기 많이 보여줬으니까 이번 경기도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자, 슈퍼매시브가 2승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 첫 번째 경기 난적 G2를 상대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으로 경기를 마감지은 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센션 상당히 난도가 있는 바텀적 그 조합을 들고 나와서 상대편을 상대할 준비를 마쳤는데 자, 그 힘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분명히 큰 이 상황에서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 준비가 완료되면 이어지는 양 팀의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어센션 게이밍의 플레인 스테이지 첫 번째 경기, 슈퍼매시브의 두 번째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월드 챔피언십이 개막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정말 수많은 챔피언들이 등장할 수 있고 메타적으로 봐도 뭐 연구되고 있는 픽들도 정말 많다라고 계속 강조했었는데 그런 게 잘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본인들이 썼던 거 위주로 좀 나왔었는데 오늘 저렇게 어둠의 소학 그레이브즈, 기발 카사딘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거가 일단은 분명히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룹 스테이지는 또 다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네. 자, 과연 이 시작이 나머지 팀들에게 또 어떤 영감을 줄지 이제 기노움이거든요. 그렇죠. 뭐 솔로 랭크의 대표 OP 챔피언들이죠. 어둠의 수학 그부와 그리고 기발 카사딘. 그렇죠. 근데 둘 중 어떤 챔피언이 더 빛날지는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전성기는 아무래도 카살린이 보다 더 늦게 찾아오는 법이라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글 구도만 놓고 보면 또 올라프 상대로 그레이브즈가 불리할 거 전혀 없고요. 그렇죠. 오히려 훨씬 편한 매치업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 넘어가서 바로 루트를 이렇게 짜는 것 같죠? 네. 루시안이 위쪽 무빙으로 타는 걸 보아하니 와드를 설치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무리한 갱킹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와도 중앙으로 쏙 지나갔어요. 깔끔하게. 되게 깔끔한 동작입니다. 예, 먹고 뭐 바이게 또 챙겨주면은 이미 스톰에이지드 입장에서는 나중에 파악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바로 상대 쪽으로 뛰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요, 애초에 지금. 저 동선 설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초반에 로이드. 그레이브즈 정글에 대해서 약간 더 첨언하자면 당연히 뭐 원래부터 총든마이라는 별명이 있었을 만큼 RPG 정글러의 대명사긴 하지만 그렇다고 교전 능력이 약한 게 아니거든요. 정글링 능력이 약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캐리력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사기예요. 예, 그냥 CC가 부족하고 좀 갱킹 능력이 취약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아군 라이너들이 보통은 싫어한다 뭐 이런 건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싫어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하죠. 보통 우리가 아는 그레이브즈들은 라인 와서 그냥 다 먹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예. 근데 여기는 프로씬이고 훨씬 더 멋진 그레이브즈를 기대해봐도 좋은 거겠죠. 보통 그래서 지금 올라프가 완전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그리고 루트 지금 네, 깊어요. 와 그레이브즈가 지금 제이노트가 너무 깊어. 연막탄. 로 그리고 완전 가나요? 살긴 살아는데 타격이 있는 거고요. 뭐 네. 서로 전멸을 왕창 썼네요 그냥. 네. 아낌없이. 예. 그래도 올라프가 바위개는 먹을 수 있겠네요. 이게 바위개까지 먹고 왔으면 올라프가 먹을 게 작은 늑대 하나밖에 없어서 완전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확실히 스노우플라워가 세이브를 잘해줬고요. 여기서 안 죽었다는 게 진짜 크긴 큽니다. 저 장면이 사실 그 첫 번째 경기에서도 인상 깊었었는데 그때는 뭐 미드도 살리고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바텀 지역에서 제이노트를 잘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 성장한 카사딘을 볼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리고 기발 카사딘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드리면은 결국 이 기발 카사딘의 핵심은 말도 안 되는 이제 어떤 한타 때 유지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혹은 이게 그냥 라인전 유지력과도 다 연결될 수 있는 건데 원래 카사딘의 카운터라고 하면 AD 챔피언들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도에 따라서 뭐 착취 카사딘까지 나올 만큼 그냥 버티기만 하면 그리고 버티는데도 심지어 큰 지장이 없다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구도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유지력을 이용해서 버티고 나중에 한타 때도 기발에 달려있는 AP 개수와 같이 그게 시너지가 나면서 이제 거의 불사신의 존재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점프 뛰면서 데미지가 약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장면을 보기까지가 사실상 좀 험난하다. 네. 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솔랭은 모르겠습니다. 이 장면은 또 어떨지가 그래서 계속해서 좀 주목이 되는데요. 그래도 스톰에이지 선수가 지금 동선 설계를 진짜 잘한 게 저는 바위개 둘 다 못 먹을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동선이 완전 말려서 그만큼
로이드 선수의 동선이 깔끔했던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막상 보면은 올라프가 지금 당장 뭐 성장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귀환을 먼저 했음에도 딱히 정글이 밀리지 않아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스페인이. 바텀이 받아쳤던 게 진짜 컸던 거예요. 거기서 무조건 어떤 사상자가 나왔거나 그랬으면 이제 그레이브즈의 움직임도 다 의미가 있었을 텐데 초반에 볼 수 있는 가장 비싼 전투 아니겠습니까? 예. 전멸이 지금 몇 개나 썼는데. 결국 본인들이 더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이상. 네. 자, 그 비싼 전투에서 생존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자마자 페블러스 역시 로키에 대한 압박감을 계속 씹어줍니다. 자, 근처는 뭐 정글러들은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탑 쪽. 지금 약간 소외됐습니다. 탑 쪽은. 아무래도 그레이브즈 입장에서 가장 봐주기 좋은 라인은 미드 쪽은 아닐 거거든요. 아무래도 CCA가 그레이브즈, 르블랑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카사네를 끊어내기도 어려울 거예요. 6렙 이후에는. 결국 그라가스가 6렙을 찍는 시점에서 바텀 쪽을 봐주면 어느 정도 포인트는 따낼 수 있을 텐데 좀 그런 점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각각 이제 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아, 환영인사 거하네요. 페블러스. 그리고 어둠의 수학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계속해서 패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격 쪽 눈들이 많이 너프가 됐었어요. 네. 그러던 와중에 어둠의 수학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어떤 간접 버프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알게 모르게 버프가 됐던 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둠의 수학이 효과를 보기까지의 너무 다른 룬과 비교해봤을 때 파괴력이 발휘되는 타이밍이 늦다라는 평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그 타이밍도 훨씬 당겨줬고 그 파괴력이 발휘됐을 때도 좀 무지막지하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냥 진짜 말도 안 되게 세요. 보통 어둠의 수학 미스포춘도 또 핫한 픽 중 하나였는데 원래. 그 앞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어둠의 수학을 다른 챔프들도 활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의 5레벨 올라프라서 이렇게 되면 걸렸어요. 전멸 없는 올라프는 그러면 가야죠. 여기서 팝을 그리고 전투가 네 이런 구도라면 더 네. 싸우기가 당연히 안 네, 되거든요. 4대 3이거든요. 들어갔어요. 예, 오, 쪽으로 옵센션 넘어가면서 다시 추격해보자. 가나요? 예, 넘어갑니다. 다음 스킬이 배치기! 되기 때문에 기가 막히네요. 깔끔하게 잡았죠. 눈꽃까지 G4입니다. 결국에 미드 정글에서 해낸 거죠. 네. 옵센션입니다 이번엔. 어센션은 상체 쪽 힘이 꽤 강한 팀입니다. 그런데 결국 일단 정글러 그리고 르블랑까지 킬을 하나씩 얻어냈었던 초반 상황의 전투가 됐습니다. 이러면 자연스레 그레이브즈가 상대 정글을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잘 만들었고요. 원래는 정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카사딘이 좀 숨쉬는 것도 버거울 정도라 올라프가 좀 자신의 버프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르블랑이 되게 발빠르게 합류해주니까 갱마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약간 라인전에 더 집중했던 건데,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고 싶다라는 의지가 보였거든요. 근데 뭐 한타가 열린 거고 끊긴 거고 구도도 안 좋았죠. 이미 죽은 이상. 그러니까 지포가 진짜 칼 같았어요. 스킬샷이. 완전히 갈라졌고요. 갱맘은 자신적으로 빠졌고 눈꽃은 약간 뒤로 처져 있었습니다. 결국 배치기까지 접근하면서 스노플라워가 여기서 그대로 네. 녹았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매시브는 싸우기 싫거든요. 그냥 무난하게만 가도 뭐 카사딘이 어쨌든 당장 CS 밀리는 건 아니고 순간이동 들고 있고 시간은 우리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테니까요 보통은. 약속으로 따지면 9레벨 남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뭐 안 놔두죠. 네. 뭐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은 아무래도 루시안 쪽에서 CS 수급이라든지 처음에 상성상 유리한 건 사실이니까 그쪽에 조금 더 주도권을 살리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레 카사딘의 성장 시간을 더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효율적인 원딜러라는 평가를 해주셨던 닉사 선수. 자, 그 부분 아직까지는 그 효율성을 발휘하기는 먹는 것 자체가 좀 적습니다. 반면에 그 G4는 굉장히 압박감이 좋았었고요, 르블랑으로. 네. 일단 바텀 쪽에 어시션 게이밍의 시야 장악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요. 그라가스의 6렙 타이밍에 좀 근접을 한다면 그레이브즈도 오고 있겠다. 한 번쯤 킬 포인트 따낼 수 있습니다. 레벨 6을 찍었고요. 와, 그리고 이게 지포의 움직임이 진짜 맵 크게 쓰면서 압박 잘 넣고 있죠. 이거 그냥 안 줍니다. 도리어. 강타가 지금 없거든요. 정글러들이 제일 싫어하는 플레이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야! 결국 블루를 야, G4! 억지로 먹을 수밖에. 일단 게다가 전투가! 속도. 네. 아, 네. 솔통으로 바깥쪽으로 밀렸습니다. 스노우플라워가 세이브를 계속 하긴 하는데 네. 네, 일단 카사딘한테 안 준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지금 당장 올라프가 블루 먹고 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압박되기 전혀 없어요. 어신선 입장에서는. 운영이 상당히 괜찮은데요. 자, 결국 어센션이 초반에 2킬 말고도 나머지 그 이후 이끌어 나가는 과정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라이너들이 더 먼저 합류할 거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레이브즈가 이렇게 올라프한테 자꾸 시비 거는 것도 있는데 네. 그것과 별개로 원래 그레이브즈가 올라프 상대로 좋은 이유는 원래 올라프 상대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좋다라고 보통 평가합니다. 순간 폭딜과 생존기. 그 두 개가 올라프를 정말 말 그대로 능욕할 수 있는 좋은 요소거든요. 수단. 네. 올라프가 자랑하는 게 그냥 붙었을 때 유지력과 어떤 폭발력인데 그거 벽 넘어서 한번 쓱 빠지든가 혹은 유지력 발휘되기 전에 확 녹이든가. 그래서 뭐 니달리, 리신, 그레이브즈 이런 유의 챔피언들은 그냥 플레이하기 편합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요, 전장을. 그걸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로이드 선수고요. 일단은 포셔닝 체인지를 했다라고는 보기 좀 어려울 정도로 경기 운영을 좀 잘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근처에 올라프는 있는데 아무래도 브라움의 전멸도 지금 당장 빠진 것도 있고 무엇보다 그레이브즈의 위치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역갱을 맞았을 때 또 대패할 수도 있어서 슈퍼매시브는 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죠. 말씀하신 당장이라는 게 포인트죠. 슈퍼매시브는 이런 게임 무슨 뭐 어색하지 않아요.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밀리네, 좀 주도권 뺏겼네. 근데 뭐 어차피 바텀 미드 잘 크고 있고 우리 조합 나중에 어떻게 막을래? 그러니까 이런 식 생각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갱만 선수가 주도적으로 또 그런 콜을 되게 잘하는 선수예요. 나 이거 내가 그냥 크면 캐리해.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만 하면 여유가 있겠죠. 그 전에 뭐 당하지만 않으면 이겠습니다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냥 지금은 느리게 가자라는 그 얘기대로 쭉쭉 가고 있습니다. 네, 다들 그냥 슈퍼매시브. 죽지만 말고 이대로만 무난히 크자. 포탄만 안 밀리자. 아, 근데 그래도 신기한 건 사실 루시안 카이사 후반 캐리력을 비교했을 때 카이사가 월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레이브즈 올라프도 그레이브즈가 훨씬 낫고 그렇죠. 초가스 사이오도 초가스가 훨씬 나요. 모든 면에서 후반감 어시전이 좋은데 갱맘 입장에서 나만 믿어. 갱맘이 다 상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그냥 제이낫을 또 같이 믿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워낙 싸움 잘하는 선수고 루시안도 또 예전보다는 훨씬 쓸만하긴 하니까. 자, 그 힘과 함께라면 지금 갱왕을 가지고 있는 저 카사딘의 그 약속은 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약간 의구심은 듭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냥 기발 카사딘 16렙 찍으면 죽은 게임도 살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냥 16만 찍으면 뭐 1만 골드 뭐 얼마나 불리하든 간에 일단 끝났다. 게임 끝.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물론 이건 극단적인 표현을 말씀드린 건데 그만큼 좀 무지막지한 캐리력이 있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을 제대로 본 사람은 많진 않아요. 항상 카사딘이 우리 팀에 있으면 전설 속 16레벨을 넥서스가 깨지고 그 말씀하신 게 굉장히 큰 어떤 솔로 랭크의 함정 같은 거예요. 그럼요. 우리 카사딘은 항상 16전에 게임이 다 박사나요. 네. 16만 한번 16까지 버텨보죠. 어? 보통은 못 버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그건 또- 이럴 때 또 채팅 치죠. 16까지만 버텨보죠. 괜찮아요. 네. 아직 괜찮아요. 이제 별로 안 남았음 이런 네. 식으로 말할 수는 있는데 아직 9레벨이거든요. 그거 마크로군요. 반 왔어요. 반. 네. 물론 이제 뒤에 반이 훨씬 힘듭니다. 그렇죠. 예. 자, 그 상황에서는 반 어센션은 네. 그 반을 아주 본인의 입으로 다 쓸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브즈는 저희가 뭐 얘기한 그런 익숙한 어떤 챔프와는 달리 아주 맹활약해주고 있는 거죠. 네. 네. 일단 라이너의 CS를 엄청 탐내거나 하지 않아요. 올라프와 네.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건 라이너들도 반길만한 그레이브즈죠. 예, 무슨 진짜 어디 책에 쓰여져 있을 만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네. 못 지키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또 플레이어들이. 멈출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역시 원딜러 출신이라 그런지 다 알고 예. 있네요. 그리고 툭툭 이게 와 원래 갱맘 선수가 또 1차 포탑에 대한 어떤 애착이 엄청난 선수거든요. 보통은 네. 하는 챔피언들이 또 그런 류의 챔피언이 많다 보니까. 근데 카사딘의 특성상 결국에 뭐 아무리 유지력이 좋든 뭐든 간에 이렇게 압박 들어오면서 평타 계속 치면은 저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저거를 정글 압박을 통해서 르블랑이 못 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끌어당기는데 앞으로 갱맘이- 들어왔을 때 네. 로이드가 잘 치고 들어갔죠. 무한히 생자 르블랑 전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점화도 있어요. 점화. 예, 갱맘도 조심해야 돼요. 자, 뒤쪽에 하지만 눈꽃도 굉장히 빠르게 위쪽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 전투를 더 길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박 없이는 지금 미드 1차 체력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재 슈퍼 매시브입니다. 그래도 제이나 스노우플라워 슈퍼매시브 바텀 진짜 대단하긴 해요. 네. 아니면 저 대단한 바텀 듀오가 올라오기 전에 전령 쪽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라인 수업 되고 나서 전령을 루시안이 개입하게 되면은 세션 게임도 무난하게 못 먹을 확률이 좀 커져요. 그 전에 그레이브즈가 탑미드 주도권을 쥐고 있다면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전령. 이게 또 버텼어요. 직전이라서 네. 또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체 대 하체 싸움이라고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상체가 좀 흔들리고 있어요. 너무나 크게 네.
사실 수학에나 또 이미 수학했고 지금 이 정도 CS 차이에다가 압박력이면 바텀 진짜 엄청난 건데. 와, 반대로 들어옵니다. 오! 있든 말든 무슨 그냥 올라- 와. 그리고 G4! 지금 스톰에이즈도 열받았죠.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그럼 넌 어디 있는 거냐? 진짜야. 알지를 못합니다. 네. 전문용어로 꿈뻑꿈뻑 상황이 됐죠.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그냥 없어졌어요 아군이. 이러면 그 약속이 더 미뤄지겠는데요. 르블랑도 사실 올라프 상대로 말씀드렸던 그 조건 갖춘 챔프잖아요. 기동성과 폭딜. 그러니까요. 이게 뭐 올라프 입장에서 뭔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렇게 툭툭 치고 빠지면. 자, 그 상황에서 G4의 압박들이 상당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포탑까지 넘겨받았습니다. 어센션 게이밍. 일단 슈퍼매시브가 조금 따라가려면 바텀 타워를 일찌감치 철거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한 시야인 것도 있어요. 근데 잘 막고 있습니다. 적어도 당하지 않고 타워가 깨진 걸로 연결되진 않았어요. 어센션 게이밍. 와, 야, 근데 이거를 진짜 대단하네요. 확실히 봤네요. 일단적으로 폭딜 집어넣고. 회심의 앞전면 억울하다. 억울하다. 네. 억울해도 누군지 알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요. 크기 뻔한 어센션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갱맘 나만 믿어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좀 아픈 데미지가 좀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제이나 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네. 코어 타이밍도 이렇게? 이쪽으로 왔어요. 앞당겨서 스톰에이지도 이쪽으로. 스톰에이지! 여기가 답이다. 여기가 답이다. 더 오나요? 네. 여기도 더 싸우기는 어려웠죠. 그렇죠. 어센션 게이밍 입장에서. 희망을 꺼트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짜 라인전에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이거 바텀도. 자, 아이템만 보셔도 모란검이 있는 루시아인데 광전사에 곡괭이 하나 들고 있어요. 카이사 상대가 안 되죠. G4가 또 왔습니다. 근데 저기 달려들긴 또 무섭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카사딘도 좀 회복하는 거죠. 와, 이거는 G4가 거의 노데스 하드 캐리하겠다는 생각으로 게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막 되게 유리한 것처럼 보여도 막상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서 한번 비벼지면 또 슈퍼매시브 원하는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르블랑이 안 죽으면서 계속해서 좀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르블랑이 살아 있으면 루시안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중요하겠네요. 결국 중요한 건 바텀 CS는 40개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깨지기 직전이고 가만히 네. 놔두면. 제네에서 결국은 계속해서 케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또 하나의 가능성 여전히 갖추고 있는데요. 전령적으로 로이드가 넘어가 있습니다. 카이사가 바텀이긴 한데 네. 슈퍼매시브가 그러면 이게 한번 막아볼 만하죠. 이쪽 다 오니까. 일단 루시안이 넘어오는 타이밍은 너무 좋거든요. 타워를 깨지 않고 온 거라서 상대방이 전령을 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지연시킨 거고요. 네. 카사딘도 카이사도 집 갔다가 출발할 생각 같죠? 자, 여기 대치가 약간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리치 역시 여기를 아래쪽으로 한번 바라봐 주긴 했는데 더 이상 접근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센션도 포인트를 많이 얻었습니다만 말씀하신 예. 것처럼 약간 조급한 장면들이 좀 있네요. 저 매복의 의미가 과연 어떤 식으로 변수가 되나요? 혹시? 로키의 매복이? 근데 루시안만 성장이 좀 잘 된 거라서 다소 우려가 되는 건 네. 초가스의 포식이라든지 순간폭딜에 대한 변수가 존재해서 혹시라도 제이나시 잡혀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스노볼이 확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순간폭딜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상체 라인업이에요. 네. 그레이브즈도 그냥 쏟아 부으면 되고요. 같이 데미지. 이거는 르블랑도 그렇고. 늦게 주는 것까진 좋은데 뭔가 싸움을 한다거나 하면은 슈퍼매시브가 좋을 게 없어 보이긴 쥐보죠? 하는데요. 아, 근데 네, 이거는 쥐보염? 이거는 같이 참아야 돼요. 네, 이거. 루시안이 지금 이쪽에 있어요. 참아야 돼요. 카이사 하시면 좀 출발, 되는데요. 사이온 출발. 사이온 달렸나요? 어디까지 가나요, 사이온? 예. 그래, 애매하게 들어갔을 것 거리 같아. 끊고. 근데 먹었어요, 이득 보고 리트를. 제이나 데미지 좋아요. 슈퍼맨시브 그 다음 쫓아가면서 닉사까지. 슈퍼매시브! 결국 슈퍼맨시브. 와 4대 5였거든요 처음에. 네. 근데 구도를 스톰에이지드가 어그로를 끌면서 빠지면서 다시 사이온이 허리 끊어주고 그 와중에 점사를 잘했죠. 이러면 상대편의 바텀 지역을 그대로 여기서 녹여버렸습니다. 달려오는 장면 여러 가지 생각들도 이제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원하는 성과는 슈퍼맨시브 쪽으로 한 번에 확 넘어갔습니다. 네, 진짜 제이나 선수가 탑으로 오는 커버 플레이라든지 이런 타이밍에 무엇보다 생각보다 전투를 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러니까 막기라는 거네요. 여기서 판단도 참 좋았어요. 상대가 어쨌든 전력에 다 있으니까 잘큰 르블랑 저렇게 빈사 상태 만들어 놓으면 편하다. 그리고 살아갔으니까요. 스킬 다 뽑아내고 그리고 사이온이 허리 끊고 이제 밀고 들어오면 못 이기죠? 모두 빠져나갔고 일단 닉사 쪽으로 완전히 네. 포커스가 다 됐었죠. 제일 잘 큰 르블랑이 다 쏟아부었는데 성과가 안 난 이상 르블랑이 할 게 없어요.
제이나시 좀 편하게 딜할 수 있는 구도를 저 한국의 우리나라의 2명의 듀오가 잘 만들어주는 것도 그렇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아이템적으로도 만들어냈죠, 본인도. 와, 멜모셔스가 네. 상당히 이른 타이밍에 나와서 르블랑 원콤도 안 나겠는데요, 이제 네. 루시안? 그러니까 애초에 아이템 나오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가도 저게 뭐 무슨 뭐 방어적이다라고 얘기할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아주 적절한 아이템인 거죠. 네. 자이클 르블랑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상대 AP 밸런스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요. 결국 갱맘의 약속의 16레벨을 제이나시 멱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은 어센션 게이밍이 초반에 먹었던 것 약간 헛배가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배가 고픕니다. 그게 슈퍼매시브 또 스타일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슈퍼매시브 같은 팀은 확실하게 끝낼 때 끝내야지 진짜 저력 있는 팀이기 때문에. 자 다음 타임을 다시 한번 노려봐야 됩니다. 자 G4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소득 없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슬 르블랑이 약간 그 힘 빠지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지금. 301인데 네. 상대 마법 저항력이 갖춰지는 타이밍이라서요. 맞습니다. 카사딘이 또 저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딜교환하는 거 되게 피곤하고요 르블랑 네. 입장에서. 혹여나 카사딘이 대천사의 포옹까지 나오면 그 이후엔 상대 주요 딜러진을 르블랑이 잡지를 못해요. 그게 핵심인 거죠. 제이나스는 아직까지 아무도 커트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지금 갱맘도 서서히 그 약속의 시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좀 많이 남았습니다만 네. 근데 여기까지 아주 큰 사고 없이 온 거죠. 처음에 흔들린 거 치고는.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이라는 것도 16레벨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실제 의미도 매우 크지만 어떤 상징성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냥 그 정도까지 끌고 나가면 데이터적으로나 판적으로 웬만하면 이긴다. 근데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서 지금 카사딘 이 정도 성장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만큼 초반에 카사딘이란 챔피언이 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좀 어려운 챔피언이어서 그렇죠. 버틴 것만으로도 유리한 거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거는 뭐 벌써 한 10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진짜 바텀 대단합니다. 제이나 스노우플라워 게임을 그냥 지배하고 있어요. 왔다 네. 갔다 거리면서 계속 차이 더 벌리고 있고요. 저러려고 이제 루시안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저런 게 돼야 루시안 픽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위험한 픽을 2개를 했는데 지금까지 성과를 거뒀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매시브의 미드와 원딜의 선택의 그 위험도를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사실은 보통 같은 경우는 한국인 용병들이 캐리하는 경기가 상당히 많은데 이 팀은 정말 좀 이색적인 부분은 있네요. 오히려 한국인 듀오가 제이나 선수 위주로 봐주면서 제이나 캐리가 종종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오히려 큰 틀을 잡아준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상황을 잘 깔아주고. 어떻게 보면 전투적인 측면에선 세계 많은 선수들이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 세심한 운영적인 측면에 대한 그 스킬들을 한국 선수들이 많이 좀 보충을 해주고 있네요. 이런 거 어떻게 한번 되나요? 아 빠르게 뜁니다. 페뷸러스 역시 그냥 생존을 위해서 아낌없이 궁극기를 투자합니다. 결국에 뭐 미드 정글 신나게 밀어붙이면서 미드 포탑도 막 솔로킬 내고 깨고 막 이랬던 게 꿈같이 느껴질 정도로 역전당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네. 원딜 간의 CS 차이가 60개, 70개 가량 움직이고 있는 것만으로 사실 바텀 쪽에서 엄청 치열한 교전이 막 엄청 일어나고 그렇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이 정도 격차를 벌린다라는 건 선수 기본기겠죠. 그리고 굶은 지 너무 오래됐네요. 네. 네. 카사딘도 힘들긴 힘들었지만 CS는 항상 계속 잘 먹었었기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게 다 기반이 된다고 봐야겠죠. 이게 르블랑이 뭐 카사딘보다 CS 한 50개, 60개 막 잘 먹고 이런 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킬은 초반에 얻어냈습니다만 그거 말고는 약간 좀 멈춰 있습니다. 딜 들어가는 것도 초반에 비해서 그 임팩트가 상당히 좀 덜하고요. 처음에 고인규 해설이 살짝 말씀하신 어센션 게이밍이 이대로 간다 그래서 조합적으로 뭐 훨씬 불리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흐름 자체가 그리고 어떤 그 강점에 따른 그 분위기 자체가 그냥 슈퍼매시브가 훨씬 편해 보이죠. 네. 이대로 가면 슈퍼매시브가 이길 것 같은. 네. 플레이인을 지금까지 물론 이제 2일차지만 조합대로 가는 경우가 꼭 나오진 않아요. 그냥 맞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흐름대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조합은 나쁘지 않거든요. 어센션이. 선호하는 어떤 패턴이 다 있다 보니까 네네. 강점이 다르고. 자신의 주무기를 들고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도 계속 등장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루시안 또 다른 얘기 측면으로 그냥 루시안이 지금 이런 타이밍에 너무 세요. 대놓고.
그러니까 뭐 한타에서 카이사가 루시안보다 좀 나아진다는 얘기를 만약 저희가 얘기하려면 네. 진짜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그때쯤이면 카사딘도 할 말은 많죠. 예, 그 시간이 오면. 지금 뭐 레벨 차이, 아이템 차이, 교전 능력 차이를 비교하면 이거는 수치로 환산하지 못할 만큼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양쪽에 웅변대회 할 선수들이 좀 많겠는데요. 지금 마이크를 서로 더 잡고 싶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 로이드가 치고 나오면서 내가 뭐 부족한 원들을 같이 채워주겠다. 그러니까요. 이럴 순 있는데 근데 진짜 믿을 건 로이드가 될 수는 있겠네요. AP 밸런스가 높은 그레이브즈를 제외하면 그 챔피언들인데 심연에 가면 적응형 투구, 헤르메스 발걸음, 마법 저항력, 멜모션 포함해서 다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레이브즈의 한 방 한 방은 아프게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다만 성장이 아직 덜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일단 카사딘 순간이동 있는 상태에서 사이드 미니까 네. 근데 이것도 뽑아내지 먼저 않았습니다. 쳐서 그러면 어떻게 불러내나요? 할 거면 빨리 해야 돼요, 판단. 치거든요 이렇게. 네, 그 판단 빨리 해야 됩니다. 여기 도끼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드래곤을 지금 가져가는 건 내주는 건 슈퍼매시브 입장에서 아프진 않거든요. 게다가 바람이고. 후바람 평소라면 당연히 안 좋겠지만 얻어가는 것도 그만큼 많잖아요. 네. 오히려 더 크다고 봐야 되고요. 자 여기서 여기서 슈퍼매시브 탑쪽 2차 밀어냈습니다. 점점 더 빡빡해집니다. 어센션. 서로 덩치가 이제 커질 대로 커지고 있어서 꽝 붙었을 때는 그냥 바로 바론이죠. 이런 각에서는. 만약 싸운다면 어센션 게이밍 입장에선 그냥 루시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덥석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것 말고는 루시안이 있는 쪽에서의 한타는 좀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성장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렇죠. 루시안을 먼저 끊는 것도 방법인데 뭐 계속 저희도 강조했지만 아이템 트리라든가 구도 자체에서 제이나시 그런 거를 쉽게 그런 각을 내줄 것 같지도 않고요. 네. 실질적으로도 제이나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혼자에서의 그 저지력, 지지력 그 자체도 계속해서 잘 발현이 되면서 좀처럼 꼬리를 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전 구도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장면인데 원래 어센션 게이밍이 어떤 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 서포 그라가스 리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 쪽에 특화된 챔프기도 하고요. 근데 네. 그거를 스노우플라워가 거의 칼같이 계속 마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또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스톰에이지드는 뭐 지나가다가 계속 맞긴 해도 안 죽으면 돼요. 결국 여기서 끝이거든요. 계속. 그냥 맞고 끝 내가 계속 르블랑 시선 끌어주고 있어가 되기 때문에. 근데 르블랑이 지금 마법 관통력 풀 세팅을 했음에도 올라프에게 저 정도 상처밖에 못 낸다라는 거는 이거 위치 애매합니다. 네. 일단 그리고 아래 싸움이 좀 벌어집니다. 넘어왔어요. 탱커들도 이제 다 넘어오는데 그 사이에 로키가 로킹 그래도 사이에 꼈어요. 했던데 또 안 죽었어요. 네. 아니, 스톰에이지드가 스킬 다 빼는데요, 그냥? 결국은 상대편의 뒤를 다 받아준 셈이죠. 네, 그렇죠. 이게 러브샷이라도 됐어야 되는데 무조건. 전혀 러블리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레이브즈가 잡히면 가사들의 더블킬. 결국 집 갔다 오면 바로 트라이 할 수 있죠. 약속이 생겼어요. 분위기예요. 약속됐어요. 이 정도면. 네. 거의 사실상 이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하철 탔어요, 이거. 이제는 만나는 건 진짜 사실입니다. 저기 약속 장소에 그래서 누군가 이게 보여요. 세요. 전세가 좀 바뀌었죠. 넘어갔어요. 그냥 세요. 왔다 갔다 압박만 하면은. G4는 이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 스톰에이지드는 무슨 오뚜기처럼 맞고 집 갔다 다시 오고 맞고 집 갔다 다시 오고 이거 반복하는데 진짜 아주 야무지게 잘 맞았어요. 굉장히 야무진 능력치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발언까지 여기서 넘겨봤습니다. 슈퍼매시브. 약속의 16레벨 바론을 잡으면서 정확하게 달성했습니다. 이거 바론을 먹었기 때문에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카사딘이 16레벨을 찍었기 때문에 유리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봤었던 남의 카사딘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도 자체가 이미 유리했었고 로키가 온 거 자체가 사실 좀 무리였는데 그마저도 저거 러브샷도 안 돼서 큰일 난 거죠. 로키. 그리고 카사딘은 이미 점프 놀이 시작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아주 기분 좋게 정리되는 장면. 아래쪽에서 뭔가 치고 올라오기도 너무 힘들었고 또 하나의 킬을 얻어내면서 확실하게 성장했습니다. 레벨 16입니다. 르블랑 카사딘 서로 진입해서 싸울 수 있는 점은 공통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탱킹력이 말이 안 되게 차이 나거든요. 유지력하고. 네. 그리고 카사딘 저런 식으로 템플이 나오면 그냥 막 들어가도 돼서 이렇게 안 죽네. 이렇게 불사의 몸을 길만이 얻을 수 있는 거죠. 안 죽어요. 재밌다. 다 보내네요. 다 이걸 보내요. 해도 일성까지 슈퍼매시브입니다. 그렇죠. 솔랭이었으면 바로 채팅 나왔어요. 미드 차이, 미드 캐리 인정. 네. 그러니까요. 님들 보심 카사딘 16레벨임. 그러면서 이제 내각타워 들어왔습니다. 모든 약속을 다 지키고 이제 그 약속의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기 데미지 때 많이 불안했습니다만 건드려도 쓰러지는 선수가 없어요. 16레벨 딱 찍으니까 경기가 바로 끝나겠는데요. 정말 굉장한 시간대. 오! 제이나 진짜. 제이난 제이런
원딜. 그 값을합니다. 타이터키 원딜. 네, 굉장한 터키 원딜이었어요. 그리고 넥서스가 파괴되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슈퍼매시브. 야, 처음에 그냥 주도권이고 뭐고 내어줄 건 다 내어주면서 결국에 경기는 쟁취하는 최근 메타와 정말 맞지 않는 팀인데 이기네요. 멋집니다. 정말 그렇죠. 기부 메타예요. 그 선택과 집중. 그러면서도 그냥 다 내줬으면 졌겠죠. 네. 근데 바텀이 항상 정말 말도 안 되는 캐리력을 보여줍니다. 바텀이 게임의 한 80% 이상을 항상 다 해요. 그래 나머지 선수들 그 바텀이 해준 만큼 이제 또 제 역할 해주고요. 약속한 그렇습니다. 만큼 약속 지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굉장히 매끄럽게 지나갑니다. 서로 간에 얻을 거 다 얻어내고 어센션 게임도 분명히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 보여준 것은 많았습니다만 슈퍼매시브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뛰어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포 선수가 르블랑을 가져가면서 처음엔 좋았는데 전령 둥지 근처에서 한타 대패가 가장 결정적이었고요. 단순 기본기만으로 바텀 2대2 싸움에서 물론 조합도 영향을 끼쳤겠지만 일방적으로 패배한 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야, 초반에 슈퍼매시브가 주었었던 그 음식들 이렇게 배가 허망하게 부를 수 있나요? 그 배 부른 게 아무것도 쓰임새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로이드 막 그레이브즈 정글 막 난리치고 지포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 지포 만들고 돌아다니고 난리 쳤었는데 네. 결국 바텀에서 몇 번 시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못 잡았던 게 큰 거죠. 처음 갱킹부터 아주 날카롭게 들어갔었는데 항상 스노우플라워가 슈퍼 세이브를 계속했습니다. 몇 번이나. 그러다 보니까 뭐 전 세계 특히나 그 많은 전문가들이 스노우플라워가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우뚝 설만한 서포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다고 했는데 그럴 만한 경기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레이브즈 입장에서 올라프를 더 말렸어야 되나? 그 정도로 그렇죠. 잘했는데 근데 더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구 능력이 상당히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슈퍼매시브. 그렇습니다. 그 초반에 얻어냈던 것들을 분명히 좀 보여줬는데 어센션 게이밍의 그 나머지 선수들이 힘을 발현하기 전에 결국 꾸역꾸역 중반과 후반을 향해서 넘어갔습니다. 모든 약속을 지켜내면서 경기를 그대로 종료했습니다. 슈퍼매시브가 초반에 그 G2 잡아놨을 때 그리고 지금 어센션 잡아놨을 때 단 2개 경기를 합니다만 예상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뭐 이번 월드 챔피언십 뭐 이제 이튿날이지만 진짜 변수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 변수 관리 끝에 어떤 팀들이 또 하나 승리를 얻어내게 될지. 자, 이어서 마스터카드 플레이 오브 더 게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눈빛 보세요. 제이나 여기서 이게 안 갔어요? 여기서 잡혔으면 만약 누가 좀 사상자가 생겼으면 아우 눈꽃이 정말 잘 맞고요. 네, 여기서 꽃의 빙하 균열도 상대방의 진입을 완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확실히 눈꽃 선수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듀오의 힘들도 좀 단단했었고 결국 나머지 선수들도 그 이후에 성장을 계속 이뤄지면서 오늘 준비된 네 번째 경기 슈퍼매시브와 어센션 게임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슈퍼매시브 이렇게 해서 2승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 이제 5번째 경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준비된 오늘의 5번째 매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롤파크입니다.